안녕하세요. 내 가족에게 하지 않을 치료는 환자분들에게도 하지 않는 치과의사 이태훈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충치가 심하게 먹었거나 아니면 잇몸이 선천적으로 좋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서라도 임플란트에 대해 알아보시는 중이셨을 겁니다. 임플란트는 사실 상실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충치가 심하다고 해서 혹은 치아가 상실됐다고 해서 혹은 치주염이 심하게 있다고 해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세 가지 경우에서는 저는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의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게 좋다고 믿고, 물론 과소 진료도 문제지만 과잉 진료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당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 치아를 살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자연 치아를 보존하고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살리는 게 좋겠죠. 치아 하나는 3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연구도 있을 만큼 아무리 임플란트가 발전하고 또 수술 회복이 빠르고 상품이 좋아져도 자연 치아만큼 역할과 기능을 해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심한 충치나 아니면 너무 심한 치주염이 아니라면 다양한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연치를 살려보려는 노력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임플란트를 찾아보시는 환자분들의 경우 치과를 정말 오랫동안 내원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근래에 1, 2년 내로 치과를 방문하셨다면 그럴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충치가 심하시거나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 보면 5년 아니면 길게 10년 아니면 뭐 몇십 년까지도 치과를 한 번도 내원하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건강보험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의 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니 꼭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는 경우는 미성년자일 경우입니다. 보통 만 18세 미만의 환자분들, 즉 미성년자 환자분들께는 아무리 충치가 심하다 하더라도 임플란트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청소년기 환자들은 아직 턱뼈가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 특히나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러니까 아래턱이 군대에 간 이후에도 20대 초중반에도 계속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치열이 변형될 위험이 있고 교합 또한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임플란트를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완전히 완료된 이후에야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충치가 심해서 발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미성년자일 경우에 뭐 유치면 상관없겠지만 영구치라면 공간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20살 이후에 성인이 된 이후에 임플란트를 하는 것을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신건강에 관련된 얘기인데, 전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저는 임플란트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류할 것을 권장합니다. 요새 워낙 영양 상태가 좋아지다 보니 3대 성인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 이렇게 세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월경 이후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들은 주사도 맞으시고 골다공증 약도 복용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신질환 혹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전에 꼭 이것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인지, 수술을 진행해도 안전한 상태인지 치과의사 판단 하에 진행해야 됩니다.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서는 턱에 구멍을 뚫어서 인공 이식물, 그러니까 티타늄으로 이루어진 임플란트 뿌리를 심어야 하는데, 만약에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을 앓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굉장히 늦게 아물고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포들이 밥을 먹지 못해서 치유가 굉장히 느리고 피 속에 당이 많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염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염증이 심하고 또 감염 위험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되죠. 이 모든 과정이 임플란트, 즉 티타늄 뿌리, 임플란트 이식물과 턱뼈가 붙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뇨를 앓고 계신다면 당 컨트롤이 잘 되는지, 또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꼭 고려하고 치과의사 판단 하에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병들은 사실 다 하나의 일종의 세트로 오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하는 아스피린 제제, 클로피도그렐 같은 약의 제제들을 복용하고 계실 수 있는데, 이는 꼭 체크해야 됩니다. 이는 항응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응고하는 것을 막는다. 피가 응고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출혈 경향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이는 수술을 하게 되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꼭 체크해서 그 약을 중단할 수 있는지, 그 약을 중단해도 기저질환에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 이후에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고 계신데, 특히 이제 월경 이후에 여성분들께서는 주사까지 맞으시면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치료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찾아주시는데 체크를 해보면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게 골다공증 계열의 약물, 그러니까 비스포스포네이트,
이 약물은 쉽게 얘기해서 뼈가 잘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약물입니다. 사라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도록 하는 약물인데, 이는 턱뼈, 우리 턱뼈에서 특히나 관련된 수술을 받게 될 시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거나 주사를 맞고 계신 분들이라면 임플란트 수술은 당장은 어려울 수 있고, 내과 의사나 치과 의사의 협진을 통해서 수술이 안전하다고 판단될 시에 그때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학적으로 조금 더 깊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골다공증 약물은 턱뼈를 괴사를 막습니다. 괴사를 막는다는 뜻은 턱뼈가 사라지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 몸은 세포가 죽고 다시 생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몸의 세포가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턱뼈를 열고 구멍을 뚫게 되면 뼈가 괴사되지 않고, 즉 사라지지 않고 그 오래된 뼈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임플란트와 뼈도 잘 붙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노출된 뼈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뼈가 괴사, 즉 썩게 됩니다. 어려운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턴오버 레이시라고 하는데, 제가 익샘플, 그러니까 즉 일례를 하나 드리자면, 우리 몸에 있는 RBC, 즉 그 적혈구는 120일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20일 동안 살다가 이것은 폐기가 되고 자가 포식으로서 없어지고 또 새로운 RBC, 그러니까 적혈구가 만들어지는데, 이처럼 턱뼈도 계속 턴오버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뼈가 만들어지고 오래된 뼈는 흡수되고.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이 약물은 그 턱뼈, 특히나 턱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원인은 사실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러니까 논문들의 결과로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턱뼈에 이렇게 턴오버 레이트이 떨어지면 골 괴사는 되지 않지만, 이 턱뼈를 열었을 때, 이 턱뼈에 구멍을 뚫었을 때 이것이 역설적으로 새로운 뼈로 바뀌지 않게 되면서 그 부분이 썩어버려요. 썩고 아예 낫지가 않기 때문에 턱뼈를 잘라내야 되는 그러한 사건 사고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치과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렇게 꼭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신지 체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치과에서 행하고 있는 예방적인 문진입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받지 못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내과의와 치과의사가 서로 이렇게 컨설을 통해서 수술 시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꼭 치과에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막간상식으로 같은 의미로서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구강 내 수술, 임플란트 수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방사선은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를 망가뜨리면 골다공증 약과 비슷한 원리로 턱뼈에 구멍을 뚫었을 때 새로운 뼈가 생성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DNA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것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두경부의 엑스레이,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 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라면 그것 또한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임플란트를 권하지 않는 경우를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당연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자연치아 살리는 것. 두 번째, 미성년자는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것. 세 번째,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컨트롤 되는 상황에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지만 굉장히 의학적으로 환자분들께서 꼭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톡톡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